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틀랩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 그리고 도움말과 문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움말과 문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제 현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 입력값, 함수 출력값, 함수 호출 구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매틀랩을 사용을 하다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얻을 수 있는 명령어인데, 이제 여기 doc 명령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doc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그런 함수, 해당 함수를 현재 예제 같은 경우에는 min 함수를 예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doc를 입력을 하고 해당 함수를 입력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잘 몰랐던 그 해당 함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있는 페이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help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help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c 명령어가 다르게 이제 해당 매틀랩 내부에 있는 명령 창에서 함수의 도움말과 같이 좀 축약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제 doc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도큐멘테이션이 나와져 있는 해당 페이지를 열게 되어 있고, 이제 help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명령 창에서 함수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매틀랩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로 나와있던 min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페이지로 이렇게 바로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min 배열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나와있고, 이제 예제 구문들이 나와있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min 함수는 크기가 1이 아닌 첫 번째 배열 차원에서 a 요소의 평균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즉 min 함수의 내부 이제 인수값인 a의 요소의 평균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당 설명이 상단 쪽에 있고, 아래로 내려보면 보이다시피 이제 해당 함수에 대한 예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아까 이전에 살펴보았던 help 함수 또한 예제에 나와 있는 min 함수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창 내부에서 해당 함수에 대한 설명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배열의 평균값, 크기가 1이 아닌 첫 번째 배열 차원에서 a의 요소의 평균값을 반환합니다 되어 있고, 해당 입력 인수들도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약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예제에 대한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상단 쪽에 이렇게 해당 함수에 대한 예제 또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해당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edit 명령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 파트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명령어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edit 명령어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여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phere 이제 스크립트 이름을 mySphere로 하여서 이제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해당 부분을 저도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 이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만드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창이 뜨고, 이제 해당을 예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이전에 이제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mySphere이라는 스크립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myScript 이어서 생성한 스크립트에 이제 단위구를 생성하고 반지름을 2배로 늘린 다음 결과를 플로팅하는 코드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피어이라는 함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self라는 함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함수들을 하나하나 이전에 보았던 도큐멘테이션과 help 명령어를 이용을 하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here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를 그리지 않고 해당 입력값을 동일하게 x, y, z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구의 x, y, z 좌표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구의 반지름은 기본값으로 1이고 20by 20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함수는 x, y, z 좌표를 3개의 21by 21 행렬로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환된 좌표를 사용하여서 구를 그리려면 셀프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아까 도큐멘테이션 나와있던 설명과 동일하게 21by 21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by 21 행렬로 x, y, z 좌표를 각각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위구를 생성하고 반지름을 2배로 늘린 다음 결과를 풀팅하는 코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당 썰프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명 플롯 설명으로는 3초원 플롯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예제와 같이 이렇게 입력값이 3개인 3초원 플롯을 생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가 self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아까 이전에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입력값들을 총 3개를 받아서 그 입력값에 대한 플롯을 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전에 봤던 것처럼 sphere 함수에서 기본적으로는 반지름이 1인 이제 1인 9를 형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을 2배로 늘린 다음 결과를 플로팅하는 코드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이라는 변수에 이제 이라는 정수를 입력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해당 값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서 이제 self 내부에 아까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x, y, z에 각각 이제 2의 값을 갖고 있는 r이라는 변수를 곱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값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이 반지름이 2인 9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hs 이퀄은 어떤 뜻인지 동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큐멘테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좌표축에 제한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제한을 지정한다고 해서 딱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hs equal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축의 데이터 단위의 동일한 길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축의 데이터가 동일한 길이를 갖게 해주는 명령어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함수도 동일하게 실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지름이 2인 9를 플롯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는 곡면의 면적과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코드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곡면의 면적 이제 모두 알다시피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R의 제곱인 공식을 이렇게 각각 적어두게 되었고 V 같은 경우에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이제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제 R의 세제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또한 이제 코드 아래쪽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디버깅을 추가한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시고 있는 3.14 관련된 수학 값을 얘기를 하고 해당 부분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게 된다면 이제 위에 생성했던 구의 면적의 값을 50점
2655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부피 같은 경우에는 33.5103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석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석을 이렇게 달게 된다면 이 코드를 접하지 않는 사람도 처음 코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해하기 수월하게 되고, 또한 이제 작성한 본인 자체도 오랜만에 코드를 보게 되었을 때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주석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폴더에 파일을 저장한다고 하고 명령줄에 스크립트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my sphere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그 값들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라이브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형식으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매트랩 내부로 들어가 보았을 때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새 라이브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해당 부분에 이제 이 값들을 입력을 해준다면 이렇게 해당 주석 부분을 이렇게 텍스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확인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을 또 이렇게 실행하게 해준다면 플롯 또한 이제 우측에 있는 창에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새 라이브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파일 이름에 .mlx 확장자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아까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디트 해서 그 스크립트에 대한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자를 .mlx를 사용하여서 라이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다시피 이제 지정해준 이름을 가진 라이브 스크립트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와 조건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하여서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n이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n이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f 내부에 첫 번째 1을 포함을 시켜주고 이제 f 두 번째 또 1이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 두 번째 1이 들어가 있는 행렬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for 함수를 사용한 반복문인데, 이제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n이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현재 n 같은 경우에는 3부터 n 값까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제 상단에서 정해준 것처럼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3부터 100까지의 값이 이제 소문자 n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n 값이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이제 해당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f가 3이기 때문에 f2와 f1을 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2와 f1을 더하게 된다면 이제 위에 보이다시피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현재
F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 세 번째 인덱스에는 이제 2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확인하시피 이제 2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n 같은 경우, 소문자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로 바뀌었고, 그럼 동일하게 여기 F3 더하기 F2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3이라는 값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들을 대문자 n이 100이기 때문에 소문자 n이 10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값이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고 n 값 또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어서 이제 현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의 첫 번째 인덱스에서 열 번째 인덱스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이기 때문에 1, 1, 2, 3, 5, 8, 13, 21, 34, 55가 이제 출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1, 2, 3, 5, 8, 13, 21, 34, 5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조건문 또한 이제 매틀랩 내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이 LANDI라는 함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도큐멘테이션 명령어를 사용을 하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큐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분포된 정수형 의사난수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았을 때 해당 함수는 1과 imax 사이에 정수형 의사난수 스칼라를 반환을 한다고 합니다. 즉 입력한 값 1과 입력한 값 사이에 이 난수 스칼라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수 스칼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1부터 100 사이에 이제 무작위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num 같은 경우가 현재 82라는 값이 나와서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해당 변수를 이용을 하여서 조건문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조건 같은 경우에는 num이 84이고 이제 지정되어 있는 값이 34이기 때문에 위에 조건이 true일 때만 이제 해당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84인 num이 34라는 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else if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else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if문 다음에 else 말고 다른 조건을 또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else if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else if 함수는 함수에서의 조건은 이제 num 변수가 67보다 작냐라는 것인데 이제 num 같은 경우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82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l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있던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sz라는 변수 내부에 high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z 내부에 이 high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조건문을 끝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크립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크립트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파일 특징들을 검색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른 폴더에 저장하고 실행하려면 해당 폴더를 검색 경로에 추가를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스크립트를 저장할 때 그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추가를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밍과 스크립트 그리고 도움말과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